안녕하십니까? 스포츠 247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경기의 결과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야구 여왕 15회 그 논란의 중심에서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구조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많은 팬들이 말합니다. 또인가? 왜 항상 경계선에서 우리에게 불리한가? 과연 이것은 단순한 오심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반복의 신호였을까요? 9대 7, 2점 차. 공격의 리듬이 막 살아나던 순간이었습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했고 벤치에서는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애매한 스트라이크 콜과 파울 판정, 야구에서 흐름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대 득점값, 출루 확률, 카운트 우위, 판정 하나가 이 모든 수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단순한 콜 하나가 선수들의 스윙 궤적과 더그아웃의 공기를 동시에 바꾸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논란을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명백한 오심이다라고 단정하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런 경계선 판정이 반복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는가? 왜 선수들은 존에 대한 확신을 잃은 듯 보였는가? 그리고 왜 팬들은 분노보다 허탈함을 먼저 표현했는가? 이것은 단순히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리그 운영, 판정 시스템, 그리고 팀의 심리 구조까지 얽힌 복합적인 문제일 가능성. 오늘 영상에서는 그 가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스포츠 프로젝트라면 공정성과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입니다. 만약 이 논란이 일회성 소음으로 끝난다면 신뢰는 서서히 마모될 것입니다. 반대로 구조적 개선의 계기가 된다면 이번 15회는 전환점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콜은 단순한 오차였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경고였습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판정의 기술적 분석, 반복 패턴의 가능성, 그리고 시즌 2를 앞두고 반드시 짚어야 할 세 가지 개선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심층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스포츠 247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9대 7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존은 단순한 사각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자의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좌표입니다. 타자는 평균 0.4초 이내의 스윙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전제는 하나입니다. 존이 일정하다는 믿음. 하지만 그날 블랙 퀸즈 타자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첫 번째 애매한 콜 이후 배트는 조금 더 늦게 나왔습니다. 존 바깥쪽 낮은 공에 손이 나가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공격적 스윙 대신 확인 스윙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위축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는 기준 상실에 대한 방어 반응입니다. 존의 하단이 넓어졌다고 인식하는 순간 타자는 무릎 아래 공에도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타이밍이 흐트러지고 장타 확률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실제로 문제의 콜 직후 세 타석에서 블랙 퀸즈의 타구 질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평소라면 강하게 밀어칠 코스에서 땅볼과 얕은 플라이가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흐름이 끊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흐름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카운트 싸움에서의 우위, 투수의 리듬 붕괴, 기대 득점의 상승이 만들어내는 수학적 결과입니다. 한 번의 스트라이크 콜은 볼 카운트를 2대 한에서 1대 2로 바꿉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타자의 선택지를 절반 이하로 줄여버립니다. 그날 블랙 퀸즈는 바로 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울과 페어의 경계선 판정, 라인을 스쳤다고 보였던 타구가 파울로 선언된 직후 벤치에서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 타구가 페어로 인정됐다면 무사 1, 2루,
혹은 최소한 주자 진루 상황이 만들어졌을 가능성, 기대 득점 값은 단숨에 상승했을 겁니다. 하지만 파울 선언과 함께 그 모든 확률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누적성입니다. 한 번의 애매한 판정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유형의 장면이 반복될 때 선수의 인지 체계는 변합니다. 오늘 존이 깊다. 라인 판정이 보수적이다. 이런 인식이 형성되는 순간 선수는 기술이 아니라 추측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스포츠는 예측 가능한 규칙 위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전략은 무력해집니다. 전략이 무너지면 팀은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저는 이번 15회가 단순히 한 경기의 불운이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는 기준의 흔들림이 팀의 리듬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주 선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서 확장됩니다. 이 판정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복되는 경계선 판정의 일부였을까요? 이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나타난 유사한 장면들, 그리고 팬들이 말하는 패턴이라는 단어, 다음 파트에서는 그 반복성에 대해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15회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보아온 장면의 연장이었을까요? 최근 몇 경기에서 블랙 퀸즈가 겪은 경계선 판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존 하단을 스친 공의 스트라이크 콜, 베이스 태그 순간의 빠른 아웃 선언, 라인 근처 타구에서의 보수적 파울 판정. 각각의 장면은 독립적으로 보면 애매하다 수준입니다. 그러나 누적되면 하나의 인식을 만듭니다. 왜 항상 경계선에서 우리에게 불리한가? 저는 이 질문을 음모론으로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의적 편파를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성에 대한 인식 자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지 심리학에는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불리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유사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그 기억은 강화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인식이 선수단 내부로 전이될 때입니다. 어차피 불리할 거다.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공격적 플레이 대신 안전한 선택이 늘어납니다. 주루는 한 박자 늦어지고 스윙은 반 박자 빨라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경기력 저하입니다. 그리고 경기력 저하는 다시 패배로 이어집니다. 패배는 또다시 판정 논란과 연결됩니다. 이 악순환이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여기서 구조적 가능성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능과 스포츠가 결합된 리그. 심판 배정 시스템은 얼마나 표준화되어 있을까요? 판정 교육은 어느 수준까지 체계화되어 있을까요? 경계선 판정에 대한 리뷰 절차는 존재할까요? 만약 심판풀이 제한적이고 고정 배정이 반복된다면 판정 스타일의 편차는 자연스럽게 누적됩니다. 의도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특정 팀이 반복적으로 경계선에서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스포츠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데이터 공개의 부재입니다. 스트라이크 존 분포, 50대 50 판정의 비율, 번복 사례 통계, 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논란의 상당 부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무오류가 아닙니다. 공정하려는 노력의 증거입니다. 현재는 그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신중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팀이 반복적으로 경계선 판정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순간 그 자체가 이미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 논의는 왜곡됩니다. 그러나 외면하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판정의 반복성이 팀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 심리적 균열 속에서도
블랙 퀸즈가 보여준 또 다른 장면은 무엇이었는가? 논란 속에서도 흐름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 반전의 불씨를 짚어보겠습니다. 판정 논란 이후 블랙 퀸즈의 더그아웃은 분명히 무거워졌습니다. 타자들의 스윙은 소극적으로 변했고 벤치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팀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9대 7, 여전히 2점 차. 수비 이닝에서 선두 타자가 출루했을 때 경기는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습니다. 만약 이 이닝에서 추가 실점이 나왔다면 흐름은 완전히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나온 장면이 바로 주수진의 수비였습니다. 다친 손으로 두 손 캐치, 그리고 지체 없는 송구. 표면적으로는 정면 땅볼 처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은 다릅니다. 판정 논란 직후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 그 순간 필요한 것은 화려한 플레이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 흔들리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주수진의 플레이는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팀 전체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동작이었습니다. 더그아웃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고 장수영은 모자를 고쳤으며 다시 마운드에 섰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하나의 구조를 봅니다. 장수영은 시즌 내내 많은 이닝을 책임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상 전 이닝을 떠받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입니다. 에이스에게 집중되는 의존도, 교체 카드의 제한, 투수층의 얇음, 이 구조 속에서 장수영은 삼진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수비를 믿고 범타를 유도하기보다 스스로 끝내려는 선택, 그것은 책임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로, 누적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판정 논란으로 공격 리듬이 흔들린 상황에서 투수에게 더 큰 부담이 쏠렸습니다. 이것이 팀 구조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수연의 빠른 송구 연결, 내야진의 발 빠른 포지셔닝, 벤치에서 들려온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짧은 외침. 이 장면들은 감동을 위한 연출이 아닙니다.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블랙 퀸즈는 아직 성장 중인 팀입니다. 판정의 흔들림 속에서도. 집중력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즌 2의 가능성을 봅니다. 만약 판정 시스템이 개선되고 투수층이 보강되며 전략 운용이 더 유연해진다면 이번 15회는 단순한 논란 회차가 아니라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감동적인 수비 하나로 구조적 문제를 덮을 수 있을까요? 팀의 태도는 분명 합격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여전히 시험대 위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즌 2를 앞두고 반드시 짚어야 할 구조적 개선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15회는 단순한 오심 논란으로 끝날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리그와 팀 모두가 구조를 점검해야 할 경고였을까요? 저는 후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스포츠는 결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리그는 신뢰로 유지됩니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아무리 감동적인 플레이가 나와도 그 울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블랙 퀸즈는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주수진의 책임감, 장수영의 버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 팀이 보여준 정신력은 단순한 예능팀을 넘어 경쟁팀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투수층은 여전히 얇습니다. 에이스 의존 구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상 투혼이 미담으로 소비되는 동안 선수 보호 시스템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을까요? 감동은 순간입니다. 구조는 지속입니다. 시즌 2에서 반드시 필요한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판정 리뷰 시스템 도입, 최소한의 비디오 판독 절차와 판정 사후 설명 체계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무오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관리 시스템은 가능합니다. 둘째, 데이터 공개.
스트라이크 존 분포, 경계선 판정 통계, 번복 사례 공개는 논란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셋째, 전력 보강과 로테이션 구조 개선. 장수영 한 명에게 쏠리는 부담은 장기적으로 팀을 약화시킵니다. 백업 자원의 확충과 이닝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블랙 퀸즈는 단순히 감동의 팀이 아니라 구조를 갖춘 팀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이번 논란이 일회성 소음으로 정리된다면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반복은 신뢰를 잠식합니다. 팬들은 이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난보다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노보다 투명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15회를 패배나 오심의 회차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이 던져진 회차로 기억합니다. 블랙 퀸즈는 어디로 갈 것인가? 감동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시스템을 혁신할 것인가? 시즌은 끝났지만 진짜 경쟁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스포츠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일 때 신뢰받습니다. 저는 이 팀이, 그리고 이 리그가 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논란 단순한 오심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조적 신호였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스포츠 247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즌 더 단단해진 블랙 퀸즈의 모습으로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24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